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강세 영향으로 분위기 좋게 시작하나 했더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600선을 다시 내줬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최근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 확신이 없는 모습, 선물 시장에서 어제는 다시 크게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가까스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서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하고 또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하향 조정을 했죠. 거기다가 중국도 반도체 핵심 광물의 수출 규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이슈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증시 8, 증시 9 시청하신다면 더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도 시청하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는 미장원. 오늘도 더드림 SNC의 이건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 어제는 휴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고요. 자, 미국 시장 휴장에 따라서 오늘은 조금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다른 이러한 지역들의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유럽 쪽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유럽 대표적인 그 지수죠. 독일 닥스 같은 경우는 이 약보합 마감을 했고 프랑스의 CAC 지수 같은 경우도 약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자원이 풍부한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인도라든가 대만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자원을 잘 갖고 있거나 풍부하게 갖고 있거나 향후에 성장세가 좀 강하게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유럽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그 증시가 독일 지수죠. 이 닥스 지수가 전장에 비해서 지금 0.25%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 파리 지수도 0.2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유럽 증시 이런 부진에 대한 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지금 원유 감산을 연장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일쯤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6월까지 시행하던 하루 100만 배럴 이 원유 감산 조치를 8월 달로 지금 연장한다고 밝혔거든요. 자, 그러면서 같은 날 러시아도 지금 원유 수출을 하루에 50만 배럴 그 공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이 러시아가 이 원유 감산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 회복의 그 둔화 그리고 흔들리는 시장을 조금 안정을 좀 취하려는 조치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럽 지수가 이렇게 조금은 약간 살짝 흔들리는 사이에 좀 강세를 보인 시장도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장성이 풍부하거나 뭐 자원이 풍부한 이런 국가들의 그 증시 같은 경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스웨덴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스웨덴 부동산 업계 이런 위기가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스웨덴 부동산 업계의 그 페스트 파트너가 좀 대표적인데 이 스벤 올로프 요한슨 페스트 파트너 최고 경영자가
지금 이 발표하는 성명에서 지금 우리가 업계 최고 수준의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지금 은행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일전에 팬데믹 때부터 유동성이 상당히 과잉 공급이 되었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금이 또 대부분 제일 자금 형성이 큰 부동산, 그다음 주식으로 몰리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상화로 지금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스웨덴이 그 신호탄의 첫 발을 지금 내딛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좀 향후 주목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의 경제 대국이 독일이죠. 자, 지금 독일의 수출 변화를 좀 보니까 전달 대비해서 0.1% 좀 약소하게 좀 감소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예측이 0.3%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크게 하회한 수준으로 지금 판단이 되면서 지금 ING 지금 카스텐 브레즈스키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은 더 이상 독일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아니다라고 집단했다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독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뭐 자동차다, 뭐 자동차 관련주다, 뭐 소부장이다, 반도체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그동안 디젤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가장 높았던 국가가 독일이었죠. 자, 그런데 자동차가 좀 급변하고 있죠. ESG 정책을 밀면서 전기차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주도하는 기업이 기존의 강국이었던 독일이 아니라 미국의 뭐 테슬라라든가 모르시드라든가 뭐 이러한 뭐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경제, 특히나 이 생산성이 풍부한 독일에서 약간은 조금 이 경제 침체가 이 부분 때문에 오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휴장을 보였지만 미국 시장 그 선물 같은 경우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죠.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상황을 좀 보니까 S&P 500 선물 지수는 그 약보합 위치에 있고요. 다우지수 약보합. 자, 그리고 선물 지수가 어떻게 큰 움직임은 없지만 일단은 결국 오늘은 개장을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전날에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개장을 다시 하면 이 같은 상승세가 지금 뭐 소식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옐런 미국 장관의 방중이 당장 내일인데 지금 테슬라가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지 또는 반대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질 조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할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중국에서 수출 통제법 발동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게르마늄이죠. 또 갈륨도 있고. 갈륨은 80%를 중국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에도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 다른 데에서도 수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이죠. 자, 결국에는 지금 뭐 갈륨, 게르마늄 말씀을 주셨는데 히토류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제라 불리는 히토류가 중국에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일전에도 1차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좀 어떻게 보면 전개가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거든요. 자, 중국의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수요가 몰리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지금 중국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이걸 대체할 수 있을지 조금 약간은 저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좀 강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중국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게르마늄 그리고 이 갈륨 관련해가지고 이 정책을 갑자기 발표를 한 게 조금은 시기가 이상합니다. 중국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당장 지금 방중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직전에 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어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중국 수출 통제법이 발동이 되면서 갈륨과 게르마늄 대란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왔던 뭐 반도체 관련주들, 뭐 특히 대표적 엔비디아가 있죠. 여기에 대한 이 공습주의보가 지금 내려지고 있다라는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말씀드렸던 점유율을 봤습니다. 갈륨, 게르마늄이 지금 쓰이는 곳을 보니까 반도체 칩 제조 그리고 통신과 군사 장비용 반도체 두루 쓰입니다. 뭐 군사적 같은 경우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분쟁을 좀 벌이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 공급량을 보니까 중국이 사실상 지금 이걸 차지를 하더라고요. 이 점유율 자체를.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그리고 8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그 생산 공급을 전 세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옐런 장관의 이런 방중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경제 문제를 좀 논의하기에 앞서서 좀 미국을 어떻게 보면 그 협상 카드에 우회적으로 좀 유리하게 좀 가져가기 위한 이런 의지를 그냥 보이고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우리가 그 일본발 수출 규제를 우리가 겪어봤지만 그때 당시도 어땠습니까? 이 불화수소 관련 그 이슈가 나오면서 이 국산화가 되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치명타였고 실질적으로 그 개발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어려움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러한 부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유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수출통제법, 대외물법, 세관법 등 규정에 따라서 갈륨, 게르마늄 지금 두 가지가 언급되었지만 지금 30개 품목까지 지금 늘려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떠한 카드가 나올지 이것을 조금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관련주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인텔,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영향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 서로 간에 견제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중 갈등 속에 우리 시장 계속 견뎌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볼까요? 좀 업데이트 있습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이 4천만 원 구간을 횡보하는 건 여전합니다. 강력하게 지금 이제 슬슬 돌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구간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좀 약간 그 시장의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절이 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또 빠질 줄 알았는데 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강력하게 특정 구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까 그냥 상승 슈팅 이후에 계속해서 그냥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그냥 지금은 당분간은 우리가 딱히 뭐 다가올 악재는 없으니까, 소할 악재는 없으니까 호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은 그 두세 배가량 이상으로 지금 퍼센테이지 자체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승할 때에도 비트코인 1, 2% 올라가면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은 3%, 6%, 10% 강하게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빠질 때에도 자, 이 부분이 좀 일정하니까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일전에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계열들이 조정이 나오면 알트코인이 순환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스토리지가 지금 뭐 4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윗꼬리가 자 크게 달린 모습이지만 순환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중에서도 스캔코인성을 피하시고 백소가 좀 제대로 됐거나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알트코인 순환장 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정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공포성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지금 조정 중인데 이 홀더들의 매도 징후가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서 매도 징후가 없고 자, 또 추가적으로 지표를 하나 봤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미실현 순손익 지표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손실권이었는데 이게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악재나 악재는 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고 자, 긍정적인 이슈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차분하게 유지하시면서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알트코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일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뭐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죠. 바로 NFT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하면서 NFT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좀 유의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나가던 NFT에 지금 몰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BYC라고 특정 NFT가 있습니다. 이 NFT에서 지금 조금은 우리가 좀 가슴이 아픈 소식이 나왔어요. 이 바닷가 대비해서 지금 90%가량 폭락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전 NFT 열풍에 너라도 NFT를 다 만들겠다. 막 그리고 지금 뭐 그림 한 장 말도 안 되는 막 온라인 그림이 엄청난 가격을 쳤을 때가 불과 작년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물량을 주먹하다 보니까 폭탄 돌리기성 이런 물량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뭐 일전에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뭐 NFT라든가 스캔 코인성 알트코인들이 바닥이라고 해서 진입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하냐 시장에서. 자,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업성을 떨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변동성이 심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투기적 심리로 코인에 접근하기보다는 자, 백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장의 신뢰성과 사업의 신뢰성 그리고 그걸 운용하는 재단의 이러한 성격까지 좀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와 함께한 미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어떤 헤드라인 꼼꼼하게 파헤쳐 볼지 화면 통해서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볼까요?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7월 숨고르기 실적 개선주 달린다입니다. 7월에 우리 장세는 숨고르기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어닝 시즌을 또 한 번 맞이하게 된 우리 증시인 만큼 실적주들은 달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오늘의 헤드라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 오늘 이 헤드라인을 보고 우리가 실적 개선주를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헤드라인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뭐 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게 이제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게 가장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7월 달에 대한 뭐 증시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서머랠리라고 해서 뭐 7월 달, 8월 달 뭐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는 뭐 8월 말 정도 되면 2,900포인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증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DB 같은 경우 올 하반기에는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긍정적인 뭐 비유도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와 반대로 또 이제 부정적인 뷰도 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긴축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지난번 이제 FOMC 회의에서도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점도표가 나왔을 때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기준금리보다는 한 50bp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연준에서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그 기준금리가 인상이 멈춘 것이 아니라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미국의 이제 패드워치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금리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요. 뭐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달에 기준금리를 25bp로 올릴 것이다라는 게 지금 8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7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물가지수,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보다는 좋은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의 인상으로 끝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같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기준금리는 한 번 이상 올릴 것이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의 이런 긴축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우려적인 전망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증시에 대한 전망은 참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하루하루 따라가시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사실 매크로 이슈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전망치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오늘 만약에 우리 증시에서 실적 개선주들의 눈을 돌려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7월에 투자를 할 수 있을 방향성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총 탑 15개 기업 중에서 11곳 기업의 2분기 이익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만한 기업들은 또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네, 조금 그렇죠. 더 실적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 수치만 해도 참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쪽이 자동차 쪽이에요. 네, 그렇죠. 실적 자체는 자동차가 가장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 이제 수출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은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달 수출도 58% 증가하면서 60억 달러 이상의 지금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의 지금 판매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6월 달에 네. 네, 6월달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간 이번에 한 20조 정도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런 영업 이야기고. 이익 자체는 지금 한 그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 3조 6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3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지금 자동차 수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35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수출이 가장 많이 됐었던 게 2014년도였는데 이때 252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9년 만에 지금 100억 달러 정도 지금 수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10년 전에 현대차의 주가가 한 25만 원이었고 지금 20만 원이고, 그러니까 주가 수출은 상당 부분 많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은 여전히 10년 전 수준으로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에 누적 판매 대수가 365만 7천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10.9%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8% 증가한 208만 대,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11% 증가한 157만 5천 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지역의 차가 이제 친환경차 중심으로 이제 많이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 시장도 판매가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차량인 이제 친환경차, 그 다음에 SUV의 차량의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1분기에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SUV의 판매 비중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55%, 그 다음에 기아는 66%를 차지할 만큼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고부가 가치 차량이 판매가 많이 되면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고 그런데 2분기도 역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수출의 많은 부분들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서 체질 개선을 잘 이뤄내고 있다라는 반증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기차
쪽에서도 SUV 쪽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자동차는 계속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좋을 것이다라는데 반도체가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떤 산업 많은 부분들을 반도체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텐데 7일이잖아요. 이번 네. 주 금요일에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네, 그렇죠. 발표하잖아요. 나오죠. 네. 일단 뭐 실적 전체,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속보치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적으로 다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항목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 말경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실적 발표치는 시장 적자만 영업이익이 적자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선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0% 이상 지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실적이 이렇구나 정도의 아마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커멘트가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주가 변동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향후엔 가이던스죠. 그러니까 가이던스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 재고 부분입니다. 반도체 재고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빨리 소진되느냐가 주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도체 재고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실적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지난달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CEO가 재고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봐도 재고 소진 속도가 시장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반도체 재고는 더디게 그러니까 이루어지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차세대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좀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DR5나 그다음에 HBM3와 같은 이렇게 고대역대의 이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실적 자체가 이제 하반기 이후에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이후에 특히 3, 4분기 정도에는 아마 공급이 딸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은 상당히 바닥을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재고 소진 속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 반등성이 있느냐를 아마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께서 7월의 증시 전망 증권사에서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 짚어주셨고 거기다가 완성차 업체들, 실적 개선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완성차 업체들은 여전히 실적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좀 힘들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적자만 아니라면 그럼에도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7월 증시 전망과 함께 실적 개선주를 주목해보자라는 것이 오늘의 헤드라인이었는데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 헤드라인을 통해서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어떻게 좀 설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 맞춰서 주가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또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좋을 것이다라는 회사들은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좀 반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업종별 본다라고 지금 기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장사 10곳 중에서 6곳이 2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금 FN가이드가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이제 165개 회사를 보니까 116개 회사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중에서 95개는 이제 진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12개사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런 흑자 전환하는 회사들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중공업이나 롯데케미칼,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좀 나빴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나빴던 회사들이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 폭이 원체 크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기대를 해도 불구하고 전체 실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적자 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뭐 중소형사와 대형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사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수출들이 많이 잘 되고 있는,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좀 선방할 가능성은 좀 크게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20개사 중에서 14개 회사가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좋아지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 뭐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전에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선업종 관련돼서는 이제 2000년서부터 2021년도서부터 이제 수주를 받은 그런 이제 선박들의 물량들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인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는 시점에서 가장 이제 잔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매출로 잡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에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계속 조선업 관련돼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꾸준히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 보면 3, 4년 정도까지는 실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작년보다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전기차의 판매가 그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완성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AMPC라는 그런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2분기에 한 2,200억 정도의 지금 이제 AMPC가 수령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극재 업체나 이런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증가폭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극재 소재나 음극재 소재 같은 경우에 작년 이후에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소재 가격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낮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양극재는 납품을 할 때 원자재와 연동을 해서 완성업체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5에서 7%로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이제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매출을 하는 물량이 증가했다라고 해도 이런 전체적인 매출 금액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생각보다 좀 낮을 가능성은 있다. 뭐 그런 점도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뭐 엔터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뭐 실적이 아마 이 상반기에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쪽으로도 계속 지나가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자동차도 이야기해 주셨고 조선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거기다가 2차 전지. 2차 전지는 양극재 쪽보다는 그렇다면 셀업체 쪽을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 양극재 관련돼서는 뭐 셀업체나 양극재 소재 관련된 쪽이나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를 최근에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장비업체 쪽으로 아마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비업체의 오름세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또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종목들 볼까요? 네, 일단 뭐 실적 자체가 뭐 상반기에도 좋고 아마 하반기에도 같이 좋아질 그런 종목 섹터군을 아마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올해 이제 지금 상반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 게 LG전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전장 쪽의 성장이 네, 눈부시죠. 그렇죠. 전장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지금 52주 신고가 영역에 지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전장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전장 관련돼서 지금 수주된 금액이 한 80조 원 정도 되고요. 아마 올해는 100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장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G전자의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세를 이제 보이면서 이제 관련된 그러니까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장 사업부가 1분기에 10%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2분기에도 10%대 이상의 그런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전장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다른 그 사업부에 비해서는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영업이익을 전체적으로 견인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그런 흐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전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전자는 전체 매출 중에 한 60% 이상이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소 매출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해도 해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2분기 이후 특히 이제 하반기의 성장성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LG전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조선 관련주 중에서 HSD 엔진입니다. HSD 엔진은 이제 선박용 엔진을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 하나그룹에서 이제 인수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흐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 엔진의 그 발주가 본격 많이 이루어지면서 2분기 내에 실적도 상당 부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력 엔진인 이제 이중 연료 엔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중 엔진은 어떤 거냐면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그 이제 벙커CU와 더불어 이제 LNG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엔진이다. 하이브리드 같은 개념이군요. 네, 그렇죠. 하이브리드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해 이슈가 있는 연근에서 이제 LNG로 이제 추진을 움직이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원해로 나가게 되면 이제 벙커CU를 사용을 해서 운행을 하는 그런 이제 추진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이런 그 친환경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이중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1분기 말 현재 이제 수주 잔고가 2조 4천억을 기록을 할 만큼 상당한 이제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것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실 게 이제 그 건설 기계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확대로 인해서 건설 기계 전체적으로 지금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남미나 유럽 지역의 건설 기계 수요도 계속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그러니까 K2에 그러니까 한국형 전차인 K2에 들어가는 엔진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진에 대한 수요, 특히 이제 폴란드발 K2 엔진에 대한 수요가 아마 추가적으로 발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반기 기대가 되는 실적 개선주, 특히 이 2분기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중에서 알짜 기업들을 뽑아서 또 임순재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코너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있어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 주식으로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펀더멘탈 주식으로 서현 이화,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덕산 네오록스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기본적으로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기존에 많이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블랙 PDL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실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OLED 쪽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안 좋아가지고 공급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극단적으로 공급을 축소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 수요 쪽에서 유의미하게 수요가 좋아지는 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실적은 안 좋죠. 상반기의 실적은 안 좋다고 기본적으로 깔고 이렇게 가시고 주가도 최근까지 그렇게 반응을 보여왔댔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왔고요. 요 세 번째 보시면은 다만 이제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8.6세대 신규 투자를 24년 이후에 IT용 OLED 이쪽으로 이제 TV 쪽도 그렇고요. 핸드폰도 그렇고 이쪽으로 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덕산 네오록스가 이렇게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미리부터 좀 사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일부 가져왔습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상반기 최악이었다. 최악의 상반기는 그런데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반기 실적 개선폭이 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숫자 보시면 말이죠. 전반기, 상반기 대비해서 매출이 52%나 이렇게 늘어날 거다.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해서 2배 넘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거를 이제 두 가지로 저는 크게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OLED 쪽, 이쪽이 성장이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면적하고 두께, 전체적인 면적하고 두께 이거에 따라 가지고 물량 성장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블랙 PDL입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블랙 PDL,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하고 달리 블랙 PDL은 비발광입니다. 비발광. 이 안에서 이미 블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편광판 같이 이렇게 빛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두께가 좀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OLED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연말 가면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말 가면서 모멘텀이 생겨날 수 있다. 이 블랙 PDL 같은 경우는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데서는 이미 예전에는 독점을 했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덕산 네오록스에서 2년 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신사업으로 장착을 한 그런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키움증권에서는 OLED 확장 사이클을 좀 기대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좋은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자, 24년도에 OLED 아이패드 출시 기대감 이런 거가 이제 시장이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고 기존의 갤럭시 Z 폴드 모델 이쪽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OLED 쪽에 조금 시장이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이죠. 블랙 PDL 여기도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IT OLED 패널 출하량 확대에 따라 가지고 같이 붙여서 나가니까 출하량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을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 최근에 연초에 34,000원 하던 게 51,000원까지 갔다가 쭉 이렇게 밀렸었죠. 밀려가지고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주식을 좀 모아가는 이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높습니다만은 사이클상 지금이 가장 하단 부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밴드로 보면 PER로 봤을 때는 좀 상당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IT 볼 때 좀 PBR로 보죠. 기본적으로 좀 안정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PBR로 봤을 때 지금 3배 조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싼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밴드로 봤을 때는 밴드가 많이 갈 때는 4.9배, 5배도 넘어갔던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1년에 블랙 PDR 신사업 출시한다. 그래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그런 기대감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조금 올라갔죠. 3주 전부터 올라가네요. 3주 전부터 서서히 목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해서 14%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대비해서 상방은 좀 많지는 않죠. 14%.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밀릴 수 있으면 다시 보실 찬스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덕산 네오록스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은 오늘 서연이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 많이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기아입니다. 기아도 싸고 현대차도 쌉니다. 현대차는 또 걷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뭐 한 3%에서 3.5% 이렇게 주기 때문에 대단히 싼 완성차 업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화신 좋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명신산업도 좋습니다. 했고 어제도 주가가 좀 올랐죠. 성우하이텍도 저희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하이텍도 주가가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침내 빨간 줄로 표현된 서연이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자동차 부품주 그러면 이 4개만 보시면 됩니다. 이 4개 중에서 좋아하시는 부분 아니면 주가가 좀 덜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펀더멘탈로 쌉니다. 자, 공식 사이트에 있는 거를 좀 제가 긁어왔습니다. 이 서연이화는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내장 부품하고 외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현대차 52%죠. 기아차 36%. 그래서 전체적으로 88%를 현대차, 기아 이 그룹에다가 의존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이제 포드, 벤츠, 폭스바겐 이런 순으로 다른 데도 이제 메이커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 의존도가 높다. 이런 얘기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 다음으로 유럽입니다. 그다음에 인도, 뭐 북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중국이 좀 많았었는데 중국 우려감이 좀 있었죠. 중국은 현재 1.6%로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금방 했던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매출 비중 1%로 됐고 인도, 미국, 멕시코 등으로 성장 동력을 지금 확보 중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미국 쪽에 이제 이쪽으로 공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장이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가지고 현대차, 기아 하는 물량도 이제 받을 거고 다른 이제 북미 업체, 전기차 업체에 들어간 물량도 여기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특정 고객사. 현대차하고 기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비중이 높습니다. 이건 단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쳐줄 때 이렇게 한쪽에 비중이 높다?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많이 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의 주가 행보가 완성차 주가 행보보다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에서 4개가 거의 주가 행보가 비슷합니다. 자동차 완성차 업체보다 주가 행보가 더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을 수 있다.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유진투자증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SUV 모델 산타페가 나오는데 여기 출시 효과가 좀 클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걸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 5월 12일쯤에 22,85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좀 밀렸었죠.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2만 원을 터치해서 제 레이더에 다시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 기관 같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미
주가 재평가는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상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만 추가 여지가 약간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목표 주가 그러나 6주 전부터 제자리에 있습니다. 26,000원 제자리에 있는데 목표 주가 대비 여력 얼마 있을까요? 30% 있습니다. 근데 30% 다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뭐 15에서 20% 추가적으로 상방은 열려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덕산 네오록스 펀더멘탈로 서현 이화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센티펀더 종목들은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서현이화 두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증시, 곧 시작할 우리 증시에서 이 두 종목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 움직임 또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